미국, 세계 제1의 경제 초강대국. 한때 수백만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불렸던 곳. 그러나 이제 이곳의 고용 상황은 암울한 그림자에 빠져들고 있다. 상상해보자. 인구 3억 4천만 명의 나라가 매달 고작 수만 개의 일자리만을 새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조용히 퍼져가는 대지진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이를 미국 경제라는 견고해 보이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균열은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를 글로벌 고용 대공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조짐이 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최신 보고서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수치를 공개했다. 6월에는 일자리가 10만 3천 개나 추가로 하향 조정되었고 7월에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7만 9천 개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8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전국적으로 단 2만 2천 개의 일자리만이 늘어났다. 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경제 대국에서 이는 그야말로 비극이라 할 만하다. 세부 분야를 들여다보면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진다. 보건 분야는 3만 1천 개, 사회 서비스 분야는 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 그러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과 도매업은 각각 1만 2천 개씩 일자리를 잃었다. 심지어 연방정부마저 1만 5천 명의 인력을 줄였다.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은 사실상 보건과 사회 서비스라는 몇몇 제한된 분야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만약 이들 분야마저 주춤하게 된다면 미국 고용시장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조한 통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뒤에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존재한다. 23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석사 학위를 소지한 한 퇴역 군인은 규율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몇 주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포춘 15대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MBA와 세계의 명문 학위를 가진 한 남성은 300곳이 넘는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했다. 그가 모아둔 모든 저축퇴직금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금까지 이미 바닥났다. 이제 그는 단 몇 달 안에 집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서 있다. 심지어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다. 수많은 지원 끝에 마침내 면접 기회를 얻어 한 인공 태닝숍의 관리직에 합격한 한 여성. 언뜻 보면 기쁜 소식 같지만 제시된 시급은 고작 14달러였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농촌 지역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그녀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재정적 수렁 속에 계속 빠져 있겠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차가운 경제 지표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적 비극이다. 일자리 감소는 단순히 경기 둔화를 알리는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계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정된 미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확산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성급히 탓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 깊고도 위험한 원인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다. 백악관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미국 기업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다. 관세. 양날의 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처음 의도는 그럴듯했다.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며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러한 관세 장벽은 부품 원자재 소비자의 수입 비용을 폭등시켰다. 보호받기는커녕 미국 기업들은 치솟는 생산 비용에 손발이 묶여버렸다. 기업 파산 일자리 증발, 그 결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업 중국으로의 대두 옥수수 소고기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 농민들은 관세부가 몇 달 만에 시장을 잃었다. 수백만 톤의 농산물이 창고에 쌓였고 수천 개의 농장이 문을 닫았다. 자동차 및 중공업 GM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관세로 인해 부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비용 전체가 올라갔다. 그 결과 미국 자동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뒤따른 결과는 공장 가동 축소와 대규모 해고였다. 중소기업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이들이다.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 많은 중소기업이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그들에게 있어 관세율 1% 상승은 이미 얇은 이익을 송두리째 잘라내는 칼날과 같았다. 기업 사회 전반에 들이온 공포관세 정책은 비용만 올린 것이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다음 달에는 정부가 또 어떤 관세를 어떤 산업에 적용할지 예측할 수 없다. 정책의 환경이 불투명해지자 대기업들조차 생산 확대를 주저하고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 결과 악순환이 이어진다. 투자 축소, 채용 감소, 해고 증가. 기업들은 차라리 현금을 보유해 위험에 대비하려 하지 불확실한 환경에서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세 명령 하나면 1년치 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효과 관세라는 강펀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낳았다. 하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 문을 닫게 만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채용 수요를 억눌러 버린 것이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키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직접적 요인 중 하나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설계된 정책이 오히려 그 일자리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수백만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참사가 되고 있다. 기업이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농업, 제조업, 무역 같은 핵심 산업들이 차례로 무너질 때 그 대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같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겪는 실직 주거 상실, 그리고 희망 상실의 이야기로 변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고통을 겪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연쇄적인 충격을 떠안게 된다. 고용 위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일상 속 신뢰와 안정감을 휩쓸어가는 거대한 폭풍이다. 소득은 정체 비용은 급등 생활비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난 상황에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임금 인상분이 죽어 의료교육, 식료품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인들은 지금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보통의 노동가정을 떠올려 보자. 집세가 오르고 전기, 수도 요금이 오르고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도 오른다. 그러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소비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버티며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고용 위기는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률은 불과 2달 만에 6%에서 7.2%로 급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집단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다. 고학력 노동자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버틸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순 노동자나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던 공동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미국 사회의 수십 년간 존재해온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신뢰의 흔들림, 아메리칸 드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다. 퇴역군인 고위 임원, 평범한 노동자, 모두가 실업 상태에 빠져들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이 시스템은 여전히 공정한가? SNS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솔직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와 대기업이 노동자는 외면한 채 기업 이익만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 보고서 속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냉소적인 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균열이 사회 위기로 확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그 파장은 곧바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늘어나는 노숙자,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심리적 압박, 광범위한 불만이 정치적, 사회적 파동으로 번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상황.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 여파는 훨씬 더 크다. 세계 제1의 경제가 멈칫하면 전 세계가 함께 끌려 내려간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 라는 말은 지금처럼 적확한 때가 없었다. 캐나다. 북쪽에 비치지만 불안정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시작되자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줄이고 캐나다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퀘벡과 온타리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며 갑작스레 희망의 땅으로 떠올랐다. 반면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오하이오는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캐나다가 여전히 미국, 그들의 최대의 교역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소비가 줄면 온타리오에서 막 가동을 시작한 공장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이라는 배에 탄 동반자일 뿐이다. 배가 가라앉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멕시코. 새로운 공장이지만 불안한 토대 멕시코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 생산을 이전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다.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며 수십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겼다. 몬테레이는 심지어 북미의 새로운 디트로이트라 불릴 정도다. 하지만 그 이익은 매우 불안정하다. 멕시코 수출의 80%는 미국으로 향한다. 만약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주문이 줄어든다면 멕시코 노동자들 역시 대규모 실업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웃 나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유럽, 특히 독일 산업기관차에 날아든 타격 대서양 건너편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EU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수입차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에너지 위기로 이미 둔화된 독일 산업은 관세라는 추가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독일 산업 기계가 멈추면 EU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빠진다. 유럽 노동시장은 제조업과 수출 분야에서 실업 증가라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의도치 않게 촉발한 연쇄적 소용돌이다. 중국, 최대 경쟁자가 받은 정면 타격,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전자, 철강, 섬유 등 수많은 품목이 고율 관세를 맞으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이 휘청거렸다.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다. 졸업한 대학생들이 기업 파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미중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세계 2위 경제는 이중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 첨단 산업 경제가 직면한 파도 여타 국가들이 소비자의 수출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통해 미국과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고 무역 정책을 예측 불가능하게 바꾸자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즉각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덕분에 일정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소비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만약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인다면 스마트폰, TV, 반도체, 한국의 핵심 수출품, 이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중 갈등은 한국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린다. 워싱턴의 핵심 동맹이면서도 베이징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세 전쟁의 어떤 변화도 한국을 그 소용돌이에 끌어들여 수십만 명의 수출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암울한 미국 고용시장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시선이 다시금 익숙한 이름으로 향한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금리 정책으로 구원자 역할을 해왔던 FED. 그러나 이번에도 과연 페드가 판세를 뒤집을 힘이 남아있을까? 진퇴양난에 몰린 FED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회의에서 FED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6.6%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고용지표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신규 고용이 5만 명 이하라면 FED는 즉각 0.25%포인트 이내에 나설 것이다. 10만 명 이상이라면 금리 인하는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 두 수치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는 FED는 9월 물가 데이터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고용보고서는 단순히 미국 노동시장의 건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간 세계 통화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다. 금리 인하, 깊은 상처에 붙이는 작은 반창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은 저렴하게 자금을 빌리고 가게는 신용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소비와 투자가 자극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실장 금리만으로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 고용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자본 비용에 있지 않다. 불안정한 관세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채용을 가로막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인구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는 시간을 조금 더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는 깊은 상처를 가린 작은 반창고와 같다. 잠시 눈가림은 가능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다.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FED가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집값, 식료품, 유가가 다시 오르면 소득이 정체된 채 이미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FED가 직면한 진퇴양난이다. 고용을 구하면 물가가 뛰고 물가를 억제하면 실업이 폭발한다. 어두운 미래 더 포괄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FED가 고용시장을 구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이 이중악재 시나리오에 빠지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성장 둔화,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그것은 단순한 고용 위기를 넘어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대공황의 길을 열 수 있다. 미국의 고용 위기는 단순히 실업률 상승이라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경고 신호다. 경제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글로벌 무역이 단절되며 AI 기술이 점점 강력해지는 시대에 어느 나라도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구상 가장 큰 경제인 미국이 위기에 허덕인다면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이웃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역시 여진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몇 개의 일자리를 잃었는가가 아니다. 세계 전체가 고용 질서의 붕괴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다. 미국의 노동위기는 단지 서막일 뿐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대지진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만약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고용위기가 당신이나 가족 혹은 현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시각을 댓글로 나눠달라. 모든 의견은 소중하며 이 위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어질 심층 분석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달라.